가짜 정보 반드시 퇴치하겠다. 이재명 대표도 카톡 검열 논란에 참전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강하게 의지를 밝힌 건데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카톡이 가짜뉴스 성역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 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무슨 공산당 활동을 하면서 수없이 무슨 몇 명을 죽였느니 담배 대금을 떼먹고 도망을 갔느니 이 땡땡이 무슨 어릴 때 성폭행을 해가지고 감옥을 갔다 왔다느니 이런 걸 아직도 카톡망에 뻔뻔스럽게 뿌리지 않습니까? 그 가짜뉴스에 속아서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들도 피해자 아닙니까? 우리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하게 당의 입장에 무게를 실은 건데 이 대표의 발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 아버지가 공산당이냐, 담배 대금 떼먹고 도망갔느냐, 지금 이 순간에도 카톡이 뿌려지고 있다. 가짜 정보에 기생하고 나라 질서 어지럽히는 행위를 반드시 퇴치하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자, 마침 방통위 부위원장 차관급 인사를 지내신 안용환 가짜뉴스 전문가 모셨습니다. 이 대표 말이 맞다 쳐요. 그런데 애초에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건 국민들의 사적인 대화의 장소인 카톡까지 이른바 민주파출소에 신고되면 민주당이 들여다보고 판단하고 고발할지 말지를 정한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내란 선전죄로.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카톡에 있는 가짜뉴스 사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굉장히 명예훼손적인 내용인데 그게 맞다고 쳐도 그게 무슨 내란 선전죄와 관련이 있습니까? 이 대표 아버지나 이 대표에 관련된 가짜뉴스가 그게 무슨 내란 선전죄와 관련이 있습니까? 먼저 제가 이 대표의 말에 동의하는 건 있습니다. 가짜뉴스를 퇴치하겠다는 말은 동의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짜뉴스가 대한민국 혼란에 빠뜨린 것은 퇴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한 이야기를 하니까 신뢰도가 팍 떨어지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의 저 이야기를 보면서 가짜뉴스란 그 단어가 생긴 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가짜뉴스는요 1920년대 나치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은 언론사를 부르면서 레겐프레스에 가짜뉴스라고 불렀습니다. 아, 그렇군요. 마음에 들지 않은 언론을 그냥 나치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후에 최근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주류 언론과 싸우면서 마음에 들지 않은 보도를 한 언론을 가짜뉴스라고 불렀습니다. 전 딱 그게 생각이 났어요. 지금 가짜뉴스는 당연히 퇴치돼야 됩니다. 그러나 가짜뉴스의 영역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네. 가짜뉴스라는 게 정말 의도적으로 사실이 아닌 진실이 아닌 뉴스인 것처럼 포장한 것은 진짜 가짜뉴스입니다. 그러나 패러디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비의도적으로 오보를 날렸는데 언론사에서 나중에 정정보도 했어요. 그럼 가짜뉴스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영역이 넓은데 네네. 대개는 정치권 인사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뉴스를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방금 말을 하는 거 보면 일단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뉴스 같아요. 그러니까 가짜뉴스를 규정한 것 같은데 민주당 특히 이재명 대표가 가짜뉴스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물론 가짜뉴스는 퇴치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한 것 같아요. 오늘 표정 보고 대화 내용을 보면은 뭔가 뜻대로 되지 않는다. 뭔가 지금 뭐 본인 생각대로 지난번 계엄령이 내리고 국회에서 결정을 하고 탄핵 결정이 된 이후에 속전속결로 가서 지금쯤이면은 뭔가 성과물이 손에 쥐어지고 국민들의 압도적인 다수 뭐 90% 이상의 국민들이 탄핵을 지지하고 본인을 지지하고 곧 대통령이 곧 됐어야 될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닌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지율도 뭐 지금 오늘 보도에 따르면은 뭐 국민의힘당의 지지율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역전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하다 보니까는 그 원인이 뭐냐? 가짜뉴스다. 가짜뉴스 퇴치하겠다. 이런 결론까지 이르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입에서 말하니까 가짜뉴스 퇴치란 말의 신뢰가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용환 의원님 의견입니다. 자, 애초에 민주당에서 입장을 밝혔을 때는 국민들의 카톡도 내란 선동 선전죄로 고발하겠다라는 얘기여서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는 댓글 그리고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퍼나른다라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용기 의원이 발표를 했는데 물론 이제 전용기 의원의 취지대로 내란을 선동하거나 그에 준하는 어떤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처벌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언급했던 가짜 뉴스의 폐해 사례들은 내란 선동과 전혀 무관한 일화들을 제기하면서 가짜 뉴스를 엄단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제가 궁금한 게 김주영 의원님, 이미 가짜 뉴스를 처벌하고 싶다면 가짜 뉴스 처벌에 관련된 다양한 법적 장치와 입법 내용도 있는데 왜 그걸 가짜 뉴스는 가짜 뉴스로 단속하면 되는 건데 국민들의 카톡까지 사적인 카톡까지 내란 선동으로 고발하겠다라고 한 것이냐와 관련된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약간 뉘앙스가 변질된 느낌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용기 의원 얘기한 것 그리고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설명을 할 때는 내란 선동과 관련된 어떤 허위 사실을 좀 조직적으로 유포한다거나 악의적으로 뭔가 그거를 조직적 활용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이었거든요. 네. 출발은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가짜 뉴스와 관련된 거는 뭔가 조금 약간 뉘앙스의 변화 그리고 뭔가 좀 범위가 넓어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희가 좀 구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구별은 해야 된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도 가짜 뉴스에 대한 것 그리고 본인의 명예훼손이 충분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로 고발해도 되는 것이고 지금도 충분히 그런 그 법적 절차는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짜 뉴스가 뭔가 조직적으로 유포가 된다거나 SNS에서도 뭐 단체 그 방해 막 그런 것들이 퍼날라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얼마든지 그 가짜 뉴스 퇴치를 위한 고발도 뭐 해왔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내란 선동 특히 이제 뭐 이를테면 윤측이라고 해서 나오는 석동현 변호사나 이런 분들 나와서 이거 선동하는 거 아니냐라고 상당한 의심을 받을 만한 그런 언행들을 했었죠. 윤곽근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처음에 포함을 해서 또 퍼날라지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는 분명히 민심을 그 뭔가 변화시키고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오도될 수 있다라는 판단은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거를 카톡을 검열하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고 네. 그런 점에서 그거는 기우이다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개인의 어떤 명예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지금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 저는 당에서 이거를 조금 정리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인지 그렇군요. 일반인들이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뭐야 내 카톡을 다 민주당이 보겠다는 거야? 이게 가능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처음에 출발은 내란 선동의 조직적 허위사실 유포 이런 거였는데 지금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모습은 뭐 내 카톡을 보겠다고? 지들이 뭔데? 이럴 수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은 좀 명확히 구별해서 무엇인지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거는 조금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김주영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관계자들의 얘기를 듣고 있노라면 이 자칫 결국 이 대표 본인에게 억울한 가짜 뉴스를 내란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라는 뜻으로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그 지점, 그 구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라는 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양문석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허위 조작 정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동네에서 개 모으다가 그 개똥 갖고 토꼈다는 등 뭐 이런 그 악의적인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아니라고 분명히 그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퍼뜨리는 행태들 이런 것들은 허위 조작 그 정보죠. 제가 계속해서 같은 질문 드리는데 의문이 해소가 안 돼서 드리는 거예요. 김관삼 변호사님, 그 검사 출신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개돈을 들고 날랐다라는 가짜 뉴스가 설사 지금 민주당 관계자들의 주장대로 국민들이 조직적으로 만약에 그 글을 퍼뜨렸다고 해요. 가정해요. 그럴 국민도 없겠지만. 근데 그게 어떻게 내란 선동죄라는 거죠? 이 대표가 개돈 들고 날랐다는 게? 이게 내란과 무슨 상관입니까? 그 민주당이 굉장히 방향성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일단 전용기 의원이 카톡으로 이걸 퍼나르는 것도 죄가 된다. 고발 조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국민이 카톡을 몇 천만 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뭔가 나의 의견을 제시할 때도 이것도 민주파출소에 신고되는 거 아니야? 이걸 국민의 어떠한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얘기예요. 물론 카톡 검열이 민주주의 자체에 어긋나는 거지만 그런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왜 저런 내용을 들고 나왔을까? 이재명 대표가 가세했잖아요.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가세하지 않고 사과할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세를 하는데 가짜 뉴스의 어떠한 전형적인 걸 자기 자신에 관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자기 자신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거든요. 갯돈 들고 날랐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저런 얘기 있었나? 근데 본인 스스로 이게 가짜 뉴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와 연관시키는 걸 스스로 자백한 것처럼 보이는 거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지금 두 가지를 아마 가짜 뉴스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에서 목표를 두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가짜 뉴스. 그다음 두 번째는 계엄과 관련된 민주당과 반대되는 의견. 이걸 무조건 내란 선동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거죠. 네. 그 카톡의 개인적 의견 다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저렇게 이 시점에 있어서 저렇게 저걸 들고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수사가 됐건 계엄이 됐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특검도 지금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거기에다가 굉장히 여론에 있어서는 지금 뭐 추락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조급함. 그리고 그 조급함 원인을 뭘로 보냐면 저 가짜 뉴스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 추락하는 거야. 가짜 뉴스가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네. 잘못된 생각. 그래서 두 번째는요. 오만과 거만이죠. 우리는 이렇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이미 윤 대통령은 죽은 세력이고 예. 국민의힘은 몇 명 되지도 않아.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이거의 표현이 뭐냐면 민주파출소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 안에 보면 파출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치장도 있고요. 교도소도 있어요. 교도소를 보니까 거기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욕설한 사람들 벌금형 받고 그다음에 뭐 이재명 돈다발 이거 한 사람들 뭐 재판 받고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대표에 대한 욕설을 한 사람이 아니라 이 대표의 형수 욕설. 이 대표의 욕설을 공개한 사람이 벌금형을 받은 그렇죠. 걸로 형수 욕설 한 거에 대해서.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카톡을 검열하겠다는 취지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선을 위해서 가짜 뉴스를 뿌리째 뽑자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교도소만 만들지 네. 모르겠어요. 저기 법원도 만들고 대법원도 만들고 검찰청도 만들고 공수처도 만들지. 아직은 뭐 보니까 수사기관은 저 안에 민주파출소 하나 있다고 하나 있더라고. 근데 우려되는 게 하나 있어요. 엄청난 다수의 의사를 갖고 있잖아요. 이러다 또 카톡 금지법 만드는 게 아닌가. 저는 뭐 거기까지 생각해봤어요. 네, 김관삼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가짜 정보가 내란 선전선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법리적인 설명이 필요 없이도 아마 우리 국민들도 다 아실 사안일 것 같습니다. 그 구분이 잘 되지 않고 있다라는 김유정 의원의 지적도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궁금한 건 서재현 정책위 부위원장님, 이제 궁금한 건데 설사 앞서 이제 양문석 의원이 사례로 들었던 가짜 뉴스죠. 이재명 대표가 개하다가 갯돈 들고 튀었다. 이걸 자 전현기 의원이 설명한 대로 어떤 국민이 조직적으로 막 그걸 카톡으로 퍼날라요. 그러면 민주파출소에 의해서 그 국민의 카톡은 신고되고 고발되는 겁니까? 이제 저희가 얘기한 게 카톡 검열하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 신고가 되더라도 그 고소 고발건을 판단해서 내란 선전죄는 아니겠죠. 그 명예훼손죄겠죠, 당연히. 그래서 예. 지금 시국은 그러면 사실, 예. 일반 국민들의 카톡도 민주파출소에 신고되면 들여다보고 고발할지 말지를 판단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민주당이 뭐 내란 선전이든 명예훼손이든 고발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고발을 검토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분석하고 하는 것을 카카오톡의 전체 대상자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거죠. 그러면 네. 검열이 아니다라는 민주당의 검열은- 해명도 이해가 돼요. 그렇죠. 검열할 수가 검열은 없으니까. 없죠. 네. 근데 카톡은 국민 개개인의 어떤 사적인 대화인데 사적인 장소에선 나라님도 욕하는데 이 대표에 대해서 사적으로 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욕해도 되고 모든 것도 자유롭게 할 수는 있지만 네. 그것이 가짜 뉴스고 악의적인 선전선동하는 행위는 범죄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판단을 누가 하는 거죠? 그 판단은 법원 수사 민주당이 판단해서 일단 고발하는 민주당은 거죠. 판단할 수는 없고 자체적으로 그걸
이제 제보하는 것이죠. 그럼 고발하고 말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뭡니까? 그걸 이제 그 소통위원회에서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 자체는 팩트겠죠, 당연히. 그 사실. 악의적이고 네.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일단 민주당이 판단하는 거죠. 그렇죠. 판단해서 제보를 했는데 무죄가 날 수도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일반 국민들의 그렇죠. 카톡 대화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는 민주당만이 아니고 사실 국민의당도 지금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 및 편파 방송 제보센터를 해가지고 카톡을요? 카톡이랑 지금 카톡 검열이 아니고 예전에는 왜 이과 그 구전을 통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이제 SNS 카톡을 고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카톡뿐만 질문 드린 아니고 거예요. 텔레그램도. 네네. 거기에서 만약에 가짜 정보는 얘기지만 악의적인 거, 예. 범죄 행위가 되죠. 지금 또 명예훼손도 되고 지금 또 처벌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전용기 의원이 얘기한 거는 지금 내란 관련된 진행 중인 시기다 보니까 내란 관련된 어떤 가짜 뉴스나 혹시 내란에 동조하는 것도 범죄다. 그래서 내란 뭐 선전죄라고 하나 내란 뭐 관련죄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럼 카톡도 카톡뿐만 아니라 텔레그램도 다 텔레그램도 다. 그렇죠. 예. 솔직히 한 말씀 드릴게요. 김광석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비상계엄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내란 선동죄라는 거 아니에요. 그걸 옹호하면 선동죄로 고발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카톡 이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제가 서재현 부위원장한테 카톡을 하기 전에 잘 몰라요. 당신은 민주당 지지자입니까? 이재명 지지자입니까? 그러면 아니라고 하면 제가 제 의견을 보낼 수 있어요. 민주당이랄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련된 이야기를, 계엄에 관련된 얘기를.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고 나는 이재명 대표 지지합니다 하면 그걸 보내면 안 되죠. 보내면 민지파출소에 신고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방통위 부위원장께 묻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여야를 제가 그래도 오래 출입했었는데 여야에서 가짜 뉴스에 대한 뭐 고발 조치는 있었으나 공개된 장소, 적어도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한 사례는 여야 모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핵심 지점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일반 국민들의 개개인의 사적인 메신저 대화도 이걸 가짜 뉴스라고 규정을 해서 들여다보고 고발한 사례가 있느냐, 전례가 있느냐와 관련해서 좀 의문인데 방통위 부위원장 하셨으니까 이 지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방금 말씀한 취지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뉴스라든지 알려진 공개적인 미디어를 통해서 가짜뉴스 퍼뜨리는 것은 당연히 처벌되는데 네. 일반 사적인 정말 극히 개인적인 사적인 카톡을 통해서 어떤 소식이 오고 가고 그 사실 허위다 하더라도 처벌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없죠.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대개 이제 그건 허위 사실을 보는 개개인이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는 경우는 있어요. 예. 그러나 이렇게 공적 기관에서 나서서 뭐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은 뉴스가 나온다 해서 허위 뉴스다, 가짜 뉴스다 하는 경우는 없었고요. 저는 지금 이걸 보면서 특히 내란죄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앞서 제가 뭐 이재명 대표가 급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란죄 프레임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내란죄 프레임을 걸어서 그 프레임에 동조하지 않으면은 지금 가짜뉴스가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지금 과거 민주당이 친일 프레임으로 굉장히 재미를 봤죠. 이제 내란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찬성하지 않았다 해서 내란 공조범, 내란 방조범, 공범식으로 몰아붙이고 그런데 지금 탄핵에 찬성하지 않은 국민들이 3분의 1 이상은 되는 것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핵에 찬성하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 3명 중에 1명은 내란범입니까? 내란 공범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란죄 프레임을 걸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통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런 말씀 분명히 전해드리고 싶고요. 예.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카톡 뉴스도 그와 맞물이 연장선상에서 나온 겁니다. 내란죄 프레임을 걸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 카톡 뉴스를 통해 가지고 뭐 퍼져 나가는 겁니다. 이게 대한 거부감 내지 반발이 이제 결국은 가짜 뉴스란 이상한 논리로 발전되는데 네. 내란죄란 프레임 걸지 마십시오. 또 그것 자체가 국민들을 양단으로 나눠 놓습니다. 그 프레임 친일파 프레임으로 재미봤는지 모르겠지만 내란죄 프레임으로 대한민국 국민들 나누지 마십시오.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일부는 또 다수는 뭐 표현이 좀 왔다 갔다 합니다만은 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찌됐든 여론조사 결과 3분의 1 이상이 탄핵에 반대하고 있는데 이들을 내란죄 공범을 몰아붙일 수 있건 안 되는 겁니다. 누구는 탄핵에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있는 것도 받아들여주고 최종 결과는 헌재에서 하는 겁니다.
그 결과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도 전에 내 반대파, 나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내란 공범으로 몰아붙여서 그것을 압박하려고 겁박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고요. 특히 전용기 의원이 어떤 의도로 그런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뭐 지도부의 그런 생각을 대변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 결국은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선동을 했는데 본인들의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선동일 수도 있습니다. 전용기 의원의 발언이요. 그래서 저는 좀 자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전 자꾸 제가 정치인의 최대 덕목 중에 하나가 힘 가진 사람의 덕목 중에 하나가 자제입니다. 절제입니다. 힘을 가졌을 때요. 80%의 힘만 쓰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민주당도 80%의 힘만 쓰십시오. 100% 힘 다 쓰다가는 결국은 탈이 납니다. 본인이 쓰러집니다. 자, 안용환 방통위 전 부위원장이 보기에는 적어도 국민들의 어떤 사적인 대화, 카톡을 가짜뉴스로 처벌한 사례는 없었다라는 의견도 밝혀드리고 있습니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지점이 논란의 지점이라 제가 계속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여쭤봤는데요.